지하원의 지구과학. 지하,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지구과학 1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찍고 있냐면 마지막 강의잖아요. 지금 좀 저녁 시간인데 이걸 꼭 오늘 다 찍고 올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찍 올려주려고. 근데 지금 사실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을 먹고 나면 이제 배부르니까 이거 찍기 싫고 자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찍고 나서 먹으려고 지금 바로 옆에 치킨을 두고 그거를 참고 찍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끝까지 찍어볼게요. 자, 이번 강의는 우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관해서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살짝 예고를 했죠.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다. 그 가속 팽창을 원에이형 초신성을 통해서 알아냈고 우리가 우주의 미래를 얘기할 때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우리 보통의 물질 말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도 알아야 한다. 살짝 예고를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원 A형 초신성이라는 천체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원 A형 초신성이 뭐냐면 백색 외성 있잖아요. 우리 별의 진화에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마지막 단계가 백색 외성이라고 했죠. 근데 그 백색 외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일반적으로 거성 같은 애들을 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 외성이 이렇게 있는데 백색 외성 옆에 어떤 거성이 세트로 있어요. 근데 백색 외성이 얘 워낙에 이제 밀도가 높은 애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동반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성의 질량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질량을 이렇게 슉 가져온다, 뺏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성의 질량이 백색 외성으로 슉 흡수가 되면서 우리 백색 외성은 계속해서 질량이 커지겠죠. 백색 외성의 질량이 커지다가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면 이게 한계점이거든요. 이때 얘가 폭발을 해요. 이 백색 외성이 폭발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우리가 그거를 원에이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그 초신성 폭발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백색 외성이 질량 흡수하다가 어떤 질량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해서 초신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원에이형 초신성이 뭔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원에이형 초신성은요, 폭발할 때의 질량이 무조건 태양 질량의 1.44배로 고정된 거예요. 그러면 얘 폭발할 때 질량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그 폭발할 때에 밝긴 광도가 정해졌다는 거고요. 광도가 일정하다는 건 다른 말로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원에이형 초신성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원에이형 초신성이든 이 절대 등급은 딱 고정된 상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라는 거리 지수를 이용하죠. 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값이 거리랑 비례한다고 보면 되죠. 거리가 멀수록 요 값이 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요거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원에이형 초신성이라면 그럼 나는 이 겉보기 등급, 관측을 통해서 구하는 이 겉보기 등급으로 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블 법칙 할 때 모든 천체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게 스펙트럼 상의 적색 편의로 나타난다 라는 거 배웠었죠. 근데 그 적색 편의의 정도가 나랑 멀수록 더 강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천체의 적색 편의를 알면 그걸로 그 천체의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원에이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로 거리를 예측한 값과 그리고 원에이형 초신성의 특징, 이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구한 거리가 달랐어요. 뭐가 더 컸냐면 적색 편의로 예측한 것보다 실제 이 특징 이용해서 구한 거리가 더 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알려주는 증거였어요. 자, 지금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림에서 지금 가로축은 적색편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편의 정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게 예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로축은 뭐냐면 상대적인 빛의 세기라고 나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상대적인 빛의 세기가 줄어들죠. 우리 요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위로 갈수록 어두워 보이는 거니까 위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건 원의2형 초신성에 한해서는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등급인 거리 지수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거리가 더 멀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선이 3개가 나와 있어요. A는 우리 우주에 팽창하는 속도가 증가할 때의 모델이고, 그리고 B는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C는 팽창 속도가 감소할 때의 모델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 속도 증가인지 일정인지 감소인지 모르고 요건 그냥 단순히 모델로 예측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실제로 그 원의2형 초신성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봤더니 점이 찍히는 게 여러분 A, B, C 중에 누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적색편이 작을 때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적색편이 클 때는 A에 가까운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A에 가깝다는 건 일단은 팽창 속도 증가한다, 즉 가속 팽창하는 모델에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원의2형 초신성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우주가 현재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우주의 구성이에요. 지금 우리 우주가 어떤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질은 보통 물질이라고 하고, 그거는 4.9%, 약 5%입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 26.8%, 암흑에너지가 68.3%예요. 이렇게 소수점까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대략적인 비율이 암흑에너지라는 게 약 70%입니다. 암흑물질이란 게 약 25%입니다. 보통 물질이 5%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보통 물질인데 지금 우리 우주 공간상에 우리 볼 수 있는 물질은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암흑에너지, 얘가 바로 가속 팽창의 주범이에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고 얘는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어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서로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란 건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천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이 인력만 생각한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 있죠.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하거나 혹은 더하면 우리 우주가 수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암흑에너지는 그것과 반대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청력이란 건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 빅뱅 우주론 할 때 배웠죠?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리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할 때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일정하다. 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밀도가 감소한다. 라는 것도 우리 했었죠. 근데 암흑에너지는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해도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그대로입니다. 우주가 팽창해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 새로운 공간도 암흑에너지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가로축이 지금 시간이고, 그리고 세로축이 밀도비라고 할까요? 밀도비. 그러니까 얼만큼 빽빽하게 분포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암흑 물질이나 아니면 보통 물질의 경우 밀도가 감소해요. 이건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이미 배운 거죠. 우주가 팽창할수록 물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우주 공간만 넓어지니까 그 물질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우리 배웠는데, 암흑에너지의 밀도 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암흑에너지.
얘는 그 새로운 공간도 새롭게 만들어진 암흑 에너지가 채운다.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다. 그럼 우리 과거에는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의 밀도비가 암흑 에너지보다 더 컸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의 역량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은즉슨 우주가 가속 팽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암흑 물질은 뭐냐? 암흑 물질 다크 매터라고 하는데 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려면 뭐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X선이든 어떤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떠한 전자기파도 방출하지 않고요.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질량은 있대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겠죠? 질량은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중력적인 방법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암흑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중력적인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는 두 개만 볼 건데 일단 왼쪽에 첫 번째 중력 렌즈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계행성 탐사에서도 봤던 건데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스마일이 관측자고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상에 가까운 천체가 있고 먼 천체가 있을 때 이 먼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가까운 천체 근처를 지나면서 가까운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 빛이 휘어진다. 마치 여기 렌즈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지금 이 가까운 요 정도 거리에 천체가 관측되지 않는데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관측되는 천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빛을 회귀할 수 있는 중력이 있다. 즉 암흑 물질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라는 건데 요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좀 확대해서 우리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근처에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천에 땡땡땡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의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심 쪽에 질량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하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 이유가 중심에, 그러니까 태양 쪽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케플러 회전이라고 해요. 케플러 회전. 그러니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속도가 늦어진다. 근데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은하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 은하도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우리 은하 중심에 어떤 물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은하도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자, 이제 회전 속도를 보면 우리 연한 회색이 예측되는 속도예요. 우리가 관측되는 것만으로 예측한 거는 이렇게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속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케플러 회전을 예측을 한 거죠. 약간 부수적인 얘기도 해보자면 선생님 근데 왜 여기 중심이랑 완전 가까울 때는 갑자기 속도가 증가합니까? 요거는 중심에 워낙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체 회전이란 거래요. 그래서 강체 회전은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잠깐 강체 회전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관측해 보니까 완전 예측과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면 중심 부근에서 강체 회전하는 건 예측과 똑같은데 지금 위쪽에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우리 은하 중심에만 질량이 밀집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중심에서 먼 외곽부에도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 근데 외곽부에 물질가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면 외곽부에 있는 건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빛을 내진 않지만 질량은 있는 뭐다? 다크매터다. 암흑 물질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보면 우리 우주의 구성 성분은 보통 물질은 얼마 안 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암흑 물질은 이런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우주의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의 미래.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표준 우주 모형은 빅뱅 우주론과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급팽창, 인플레이션 우주론, 그리고 최근에 또 알게 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까지 이 모든, 현재까지의 모든 관측 사실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확실치 않고요. 아직도 연구 중이긴 해요. 이 단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별표시 보면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현재의 우주는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속 팽창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청력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주는 평탄하대요. 요건 우주의 곡률의 문제인데 요건 잠시 후에 보고 그리고 또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대요. 이건 우리가 원의 이용 초신성을 통해 알 수 있었고 근데 그 가속 팽창을 하는 이유는 암흑 에너지 때문이래요. 왜냐면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아까 전 그렸듯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밀도비는 감소하지만 암흑 에너지 밀도비는 일정하니까 상대적으로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현재의 우주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볼 건데 자, 가로축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예요. 우리 우주는 맨 처음엔 크기가 없는 하나의 점이었는데 빅뱅, 폭발하면서 그 이후로 점점점 우주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즉 팽창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4가지의 모형 중 어떤 것들이더라도 우주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다만 우주의 나이가 조금씩 다르겠죠. 여기 빨간색 닫힌 우주로 계산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가장 짧을 거고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로 계산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가장 길 것이다. 요 정도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선들의 의미를 보면 주황색의 가속 팽창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그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속 팽창 우주, 이게 바로 현재의 우주인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가 나오는데 이게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지금 우리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한다면서요. 그럼 이게 둘 중에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요 3가지는 암흑 에너지를 모르던 시절에 과학자들이 예측한 우주의 모형입니다. 한 번 더. 지금은 우리 가속 팽창 우주를 설명하는 게 암흑 에너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우리가 암흑 에너지란 게 존재한다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얘네 세계는 암흑 에너지를 모르던 시절, 그때의 우주를 설명하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열린, 평탄, 닫힌 우주 3개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거 3개 한번 표로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임계 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임계 밀도는 우주의 밀도에 의한 중력과 그러니까 물질들에 의한 중력, 물질들에 의한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 더 팽창을 가속화시키려는 그 힘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룰 때의 밀도래요. 자, 임계 밀도의 정의가 뭔지 알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 내가 우주의 밀도를 구했을 때 그 우주의 밀도가 이 임계 밀도 값과 어떻게 대소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임계 밀도는 밀도 표시 이렇게 로우로 쓰잖아요. 로우 C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냥 로우라고 하는 걸 그냥 우주의 밀도라고 볼게요. 열린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요, 곡률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고요. 우주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지금 요런 모양. 요걸 뭐라고 하냐면 말 안장 모형이라고 해요. 우리 말 탈 때 이거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꼬리 이렇게 있고 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말 안장 모형이다 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모형에 내가 삼각형을 그린다면 삼각형이 요렇게 될 거예요. 삼각형이 약간 좀 찌그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3개의 그 각도의 합이 180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평탄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을 때를 평탄우주라고 하고, 자, 이때는 우주의 곡률이 0이에요. 곡률이 0이라는 건 여기 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평평하다는 거죠. 이 상태를 유지한 채 팽창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삼각형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고 여기서 삼각형 3개 각도의 합은 180도가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클 때입니다. 밀도가 크다. 얘는 뭔가 인력에 의해서 팽창이 계속 방해가 되겠죠. 자, 그때 우리 우주의 곡률은 0보다 큰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이고 여기에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삼각형 3개의 각도 합은 180도보다 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평탄, 닫힌 우주 얘기하는 건 가속 팽창 얘기와는 좀 별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는 가속 팽창을 암흑 에너지 존재를 모르던 시절에 공유를 가지고 분류한 거니까. 근데 얘네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기도 하니까 얘네를 이렇게 표로 비교하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주는 우리 이제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아니까 우주의 밀도를 계산할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우리 우주에는 보통 물질이 5% 정도 있고 보통 물질 그리고 암흑 물질이 25% 정도 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70% 정도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자, 그때 내가 이제 밀도를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 에너지의 밀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 물질들의 밀도를 로우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로우 람다라고 할게요. 그때 우리는 오메가라는 값을 구하는데 이 오메가라는 게 뭐냐면 로우 c 임계 밀도분의 로우 m 물질의 밀도 더하기 로우 람다 값이에요. 요거 다시 쓰면 로우 c분의 로우 m 더하기 로우 c분의 로우 람다가 되겠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관측한 값에 의하면 로우 c분의 로우 m이 0.3 정도고 로우 c분의 로우 람다가 0.7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메가 값은 몇이냐? 1인 거예요. 1이라는 건 뭐냐? 우주 전체의 밀도가요. 임계 밀도와 같다라는 거죠.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로우 C와 로우가 같습니다. 즉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와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우주가 밀도의 관점에서 평탄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로우 람다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로우 람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속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럼 우주는 현재 가속 팽창 중이라는 거죠. 사실 뭐 가속 에너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물질의 밀도에 비해 가속 에너지의 밀도의 비가 더 크다는 걸로 우리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주는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 우리 우주가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는 맨 처음 빅뱅에서 시작한 후에 급팽창,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을 했고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 중이다. 이거 오타예요. 현재가 여기입니다. 현재는 가속 팽창 중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좀 다른 형태의 그림도 보면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왔던 그림이고 또 6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그림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의 변화를 그렸습니다. 자, 우리 빅뱅 이후에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했죠?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팽창 속도 증가한다, 즉 가속 팽창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A에서는 팽창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A에서도 팽창 속도가 있어요. 팽창하고 있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팽창 속도의 변화 경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마 요때 이후로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에 있는 그림도 볼게요.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우주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처음에 빅뱅을 했고요. 그 이후는 이제 물질의 영향에 의해서 감속 팽창을 하다가 물질의 밀도는 계속 감소하는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져서 어느 시점 이후로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면서 동시에 평탄한 우주다. 요게 포인트인 거죠.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진 않아요. 선생님이 지난 강부터 선생님도 이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보라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 넣었지만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연구 중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룬 이 개념 정도만 알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는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구과학 원 내용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우주의 미래 그리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관한 내용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요 한 강만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고체지구부터 쭉 들어와서 완강한 친구들도 한 명 정도는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치킨을 시킨 건데 지금 선생님이 요거 강의 찍으면서 계속 치킨님을 대기시켰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고생했다는 의미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완강했으니까 고생했다는 의미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스스로를 토닥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지막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